17시간 만에 진화, 화재 감지도 먹통. 네, 조금 전에 현장 클릭에서 보셨던 고양시 저유소 폭발 화재는 17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화재 원인인데요. 잠시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의 공화성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예, 일단 17시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화재 원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정밀감시팀이 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인 그 유류탱크의 그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탱크 내의 유증기가 그 통기구를 통해서 그 외부로 배출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서 유증기가 탱크 내에 축적되어 있다가 그때 어떤 점화원이 불꽃이 가해졌을 때 탱크가 그 윗부분이 폭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탱크 전체가 폭발된 것이 아니고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탱크 윗부분 그러니까 유증기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폭발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그 합동 현장 감식이 오후 3시로 다시 미뤄졌나요? 네, 3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오전 11시로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유증기로 인한 화재였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 유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통기구로. 네,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기구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면은 그게 원인은 뭐였을까요? 그 원인이 어떤 부식이 그 배관이 부식이 됐을 수도 있고. 배관이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막혔을 수도 있고, 그 배출시켜주는 어떤 장치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아마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기구를 조절하는 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기구라는 것이 탱크 위에 이 구부러진 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 유증기가 발생됐을 때 외부로 이렇게 뽑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통기구입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청소는 하지만 그게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통기구가 막혔을 가능성. 그래서 유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게 화재로 연결이 됐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 화재 발생 2시간쯤 전에 인근 터널 발파 작업이 있어서 이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발파 작업으로 인해서 그 발파 작업으로 인한 충격이 탱크에 전해져서 그 탱크에 그 점화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발파 작업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제는 사실 정말 17시간 동안 이 화재가 지속될 것이다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초기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 진화가 실패했다 이런 원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17시간 만에 화재가 진화가 됐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빨리 화재가 진화가 된 것입니다. 이 휘발유의 특성상 연소 속도가 급속하게 빠르고 또 폭발의 우려도 높고요. 또 유류탱크에서의 화재는 화재를 진화하는 뿐만 아니고 인근 탱크에 또 물을 뿌려서 열기로 식혀주는 과정 그리고 기존 화재가 발생한 탱크에 기름을 뽑아내주는 이런 여러 그 진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교수께서는 그러면은 17시간보다 더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더 오랫동안 진행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그 소방청에서 진두 지휘를 해서 아주 빠르게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화재를 진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불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자체 진화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고 하면 화재는 초기에 완전히 진화가 됐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류 탱크에는 그 화재 감지기가 있고 그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포소화 설비라고 해서 거품을 일으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거품을 일으키는 장치가 탱크 내에 약재를 쏟아 부어서 그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소방 당국에 의하면 그 소방서에서 도착이 됐을 때 그 포소화 설비는 이미 작동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작동이 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조기에 작동되지 않았든지 작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재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느 소화 배관이 막혔다든가 부식에 의해서 네. 그래서 약재가 적게 나왔든지 이런 원인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났음에도 그러면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이게 진화가 안 됐다는 거는 시스템을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오작동했다든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법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일반적으로 시공이 제대로 되는 것이 보통인데 네. 그것을 관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화 배관도 부식이 일어나서 네. 화재 감지를 빨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화 배관 부식에 의해서 약재를 제대로 방출하지 못하는 이런 네.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유류 탱크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단 3시간 넘게 지금 그 현장 감식은 진행 중이라고 지금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유증기가 폭발 원인이라면 사실 이제 유증기라는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사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유증기 폭발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 인근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주유소인데요. 네. 주유소에서도 이번 저유소처럼 탱크가 그만큼 크진 않지만 여러 개의 탱크가 묻혀 있고 거기에는 유증기가 항상 발생되고 그것을 통기구를 통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유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네.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군요. 뭐 담배 핀다든가 뭐 라이터를 킨다든가 이건 절대 안 되겠고요.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하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